실업회 야구치의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넷플릭스 티빙보다 재미있고 예. EBS보다 교육적인 5툴 야구 전문 채널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야, 오늘 안성호 기자님 민트색 셔츠를 입으셨어요. 예, 반짝반짝합니다. 민초파입니다 저는. 진짜 민초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입안이 좀 환해지고요. 뭔가 좀 뭐 젊은 감각의 아이스크림 맛 아닌가요? 뭐 비누만 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민초 좋아합니다. 예. 네. 2025년 프로야구가 드디어 본 게임에 들어갑니다. 이제 개막 앞두고 있고요. 22일 토요일에 잠실, 수원, 문학, 광주, 대구 5곳에서 개막 2연전으로 시즌의 출발을 알립니다. 개막전 대지부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 최강 볼펜은 단순한 5강 전망보다는 올해 전력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 순위싸움 핵심 관전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내놓는 5강 일반론 이게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지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뭐 각종 매체에서 뭐 전문가들 통해서 뭐 전망들은 여러 갈래로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런데 보면은 빠지지 않는 네 팀은 꼭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디펜딩 챔피언 기아부터 네. 삼성, LG, KT. KT까지 지난해 다 4강 갔던 가을 네 야구를 했던 팀은 팀. 모든 전문가들이 거의 빼놓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규 시즌 전력 이번에 변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막 스토브리그의 앞두고. 선수를 많이 채워줬고 시범 경기에서 확인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와 두산이 네.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강할 수 있겠다는 시각이 많아요. 저희도 사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기존 네 팀에 하나, 두산 6팀이네. 네. 그러면 뭐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가 아니잖아요. 5강 싸움인데 네. 한 팀은 빠져야 할 텐데 만약에 진짜 하나, 두산이 둘 다 올라온다. 지금 전망처럼 강하다면 네. 올라온다면은 어느 팀은 밀려날 거 아닙니까? 앞에 네 팀 중에 한 팀이 예. 밀려나야 돼요. 오늘은 어느 팀이 그럼 가장 위험할 것인가, 변수가 많을 것인가, 저희 최강 볼펜이 다룰 1번 주제입니다. 예. 지금 기아, 삼성, LG, KT 팬들 중에 약간 긴장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당연한 얘기지만 5강에는 자리가 5개밖에 없습니다. 하나, 두산이 치고 올라오면 이 중에 하나는 빠져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실제로 두산 하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만만치 않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전문가들, 해설위원들 통화도 해보고 뭐 기사 나온 것도 보고 했는데 가장 다른 독특한 전망을 하는 해설위원이 KBS N스포츠의 윤희상 해설위원. 윤희상 해설위원. 근데 뭐 제가 또 IMF 때 사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좀 연륜이 있다 보니까 이 윤희상 위원이 80년대생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가 뭐 70년대생 또 뭐 60년대생 뭐 선수 출신 해설위원들하고 오히려 통화가 편한데 이게 젊은 해설위원들 그래서 전화를 딱 걸어서 사실 입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윤희상 위원도 제 번호가 없었을 테고. 네. 근데 처음에 이제 한 인사하는데 한 1, 2분 걸렸고요. 경계심을 풀어야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아주 깊은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해야 되고 라포를 쌓아야 돼요. 예, 그래서 아주 뭐 긴 통화를 이후에 설살 마음을 녹여가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긴 통화. 윤희상 의원은 두산이 올해 그 2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는 그 뭐 배경 그거를 외국인 투수를 보잖아요. 투수 출신이잖아요. 윤희상 의원은 1위 기아, 2위 두산을 꼽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이 콜어빈 지금 에이스로 좀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뭐 리그 정상급 아마 던질 것 같다. 뭐 아마 그 정상급이면 15승 그렇죠. 수준이죠. 네. 그리고 이 선발로 잭로그는 사실 어빈만큼은 아닌 것 같다는 좀 전망이었는데 원래 토마스 해치 뽑으려다가 메디컬 테스트 이상이 있어서 잭로그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10승은 할 것 같다. 그러면 15승 10승이면 사실은 뭐 원투퍼치 강한 거죠. 여기 박빈 선수 있고. 작년에 두산이 뭐 다 합해서 얼마 못했잖아요. 4명에서 13승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윤희상 의원은 뭐 기아, 두산 거기다 삼성, LG, 한화 그리고 KT를 5강 밖으로 빼놨었거든요. KT를 빼놨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윤희상 의원은 두산 투수가 가세된 게 굉장히 크고 여기에 센터 라인이 좀 부실할 것으로 보였는데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내야진이 뭐 거의 뭐 전면 쇄신하는 분위기인데요. 생각한 것 이상으로 뭐 유격수로 이제 먼저 기용될 것 같은 박준영 선수. 그리고 뭐 세컨 베이스맨 오명진 선수 등등이 기대 이상의 경기력 보일 것 같다. 센터 라인이
약세가 아닐 것 같다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보였던 센터라인은 예.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뭐죠 센터필더 중견수 정수빈이요? 있고 뭐 포수 양의지 있고 예 등등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투수안이 기본적인 마운드를 바탕으로 올라갈 여지가 꽤 있다고. 거기에다가 지난해 사실 거의 효과를 못 봤다고 볼 수 있는 외인 투수 2명이 생각보다 센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하나에 대한 뭐 이렇게 그 긍정적인 전망도 좀 일부 시각이 아니고 보편적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용윤 기자 뭐 여러 그냥 취재한 것 같은데 어떤 시각입니까? 좀 전에 이제 두산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만만치 않다는 게 다른 팀 관계자들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게 현장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해보면 어느 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화가 생각보다 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른 팀 고위 관계자랑 통화를 했는데 한화를 주목해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근거 중에 하나가 확실히 한화 마운드가 달라졌다. 지난해에도 사실 마운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아니었는데 맞습니다. 생각보다는 올라가지 못했죠. 게다가 이 전반기와 후반기를 비교해 보면 후반기 좀 나아졌는데 전반기 좀 힘들었던 측면이 있고 요 과정에서 한화가 지금 시범 경기에서 나쁘지 않았잖아. 2등. 예, 맞습니다. 네, 시범 경기 5연승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요 성적 자체도 좋았지만 마운드에서 좀 변화되는 수치가 보이더라고요. 내용이 좋았다는 거죠. 네. 일단 한화의 시범 경기 팀 평균 자책이 2.18로 2위예요. 1위는 롯데로 2.06인데 근데 여기 이제 약간 시범 경기 숫자가 좀 적고 맞습니다. 롯데가 예. 내용을 보면 예. 팀 전체적으로 25실점을 했는데 자책이 16개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그 실책 때문에 준 수비. 점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평자가 좀 떨어졌는데 한화는 평자가 2.18인데다가 18실점 16자책이니까 뭐 실책에 의한 바이어스가 좀 덜한 편이에요. 여기에다가 어떤 팀 관계자 이 얘기가 들어. 한화가 어떤 투수들의 애티튜드가 달라졌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접근법이 완전히 좀 탈바꿈됐다는 얘기죠. 기록을 보래요. 그래서 기록을 봤더니 한화가 이번 시범 경기에서 66이닝 동안 볼넷을 19개밖에 안 줬습니다. 9이닝당 볼넷이 2.59개고요. 이거는 시범 경기 10개 팀 중에 1등이에요. 지난해 한화가 9이닝당 볼넷이 3.61로 4위였거든요. 요점을 고려하면 물론 시범 경기 숫자가 좀 적긴 하지만 마운드에서 투수들의 어떤 공격적인 성향이 달라졌다. 그런 것들 어떤 김경문 감독 특유의 어떤 전술적 마인드 이런 것들이 투수에게 잘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보면 한화 안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볼 개수가 줄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크죠. 사실 한화가 약간 수비 쪽에 조금 불안감이 있는 팀이잖아요. 근데 투수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승부를 해주면 수비 안정감도 함께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수비에 리듬이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수비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요. 하나 마운드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제가 아까 전에 윤희상 위원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긴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네. 하나 새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 얘기도 좀 길게 했어요. 폰세 얘기 많이 나오죠. 시범 경기 동안. 폰세가 어쨌든 아까 코로빈 선수 얘기도 했지만 네. 폰세가 가장 눈에 띄는 투수 1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폰세가 시즌 초반에 스타트만 잘 끊으면은 그 기아 그 외국인 투수 중에 레전드로 좀 분류가 되는 그 기억하실 헥터 노에시. 우승을 이끈 2017년에 20승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투수가 뭐 패스트볼도 좋았지만 뭐 그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해서 변화구로 슬슬 타자들을 좀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런 좀 약간 게임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좀 끌고 가는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닝 수도 많았고 맞아요. 경기 수도 많았는데 그 폰세 선수가 시즌 초반에 좋은 결과로 자신감을 얻게 되면은 힘을 100%로 쓰지 않고도 변화구가 좀 굉장히 통할 만한 게 많기 때문에 슬슬 그 타자와 심리 싸움에서 우위에서 가져가면서 이닝 수도 길게 가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에이스라고 떠오르는 경기 수랑 이닝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15승에 180이닝 이상 잡아주면 예. 사실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는 맞습니다. 건데 예. 노에시는 체인지업 진짜 좋았거든요. 예. 그걸 바탕으로 어떤 맞습니다. 투구 사이의 예. 완급 조절이 되게 이게 좋았어요. 폰세 선수가 일본에서는 그 체인지업을 많이 안 썼대요. 그런데 시범 경기에서 보니까 체인지업이 굉장히 낙폭이 굉장히 좀 빠른 편인데 여기 잘 먹히더라고요. ABS 존도 좀 낮아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고개 걸치고 네, 근데 하다네. 체인지업을 좀 많이 던지면은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는 그 분석도 했어요. 윤희상 위원이. 네. 일단 아빠 우리 살펴봤듯이 이제 하나와 두산이 좀 달라져 보이는데 예.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예. 팀이 다 올라오면 예. 누군가 한 팀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이렇게
뭐 여러 각도에서 봐도 그 네 팀 중에 네. 기아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기아가 뭐 새 외국인 투수 올로도 좋은 평가가 있고 네, 네. 뭐 무엇보다 야수진이 또 뭐 공격력이 강해요. 우리 김도영이라는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타자가 카드가 있으니까 게다가 지금 10 가까이 되죠. 나성범, 네. 최영우가 안 아프고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뭐 타선이 근데 그러면은 이제 다른 세 팀, 네. LG, 삼성 그리고 KT 중에 좀 변수나 약점이 있을까 이런 점이 좀 하나씩은 보여요. 그런데 삼성, LG, KT 불안하다. 예, 네. 근데 이용균 기자는 어느 팀이 좀 보이나요? 여기저기 통화를 해보니까 예. 좀 삼성이 좀 불안할 수 있다. 라는 지난해 시선이 한국 있더라고요. 갔었는데요. 네. 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예. 삼성이 지난해 수비율 1위였잖아요. 그렇죠. 이 예. 얘기는 사실상 이제 투수들의 PBABIP, 그냥 P바빕이 굉장히 낮았다는 뜻인데 예. 실제로 삼성이 이 삼성 투수진의 P바빕이 0.310, 3할 1푼으로 리그 평균 3할 2푼 오리보다 굉장히 많이 낮았어요. 뭐 당연히 1등이고 그렇죠. 리그에서는. 예. 근데 이게 일단 몇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팍이 워낙에 홈런을 많이 허용하다는 구장이다 보니까 차라리 맞을 거 그냥 홈런으로 맞아버리면 인플레이 타구에 대한 뭐가 좀 거기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낮아지는 거고 네. 그런 걸 고려하면 삼성의 BABAP가 수비가 잘해서일 수도 있고 야구장 덕을 본 걸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좀 운이 좋았던 게 아닐까? 예. 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장 특성일 수도 있는데 삼성의 마운드에 삼성 팀 투수들의 FIP 예, 예. 수비무관 자체가 사실 5.08로 키움과 함께 최하위였거든요. 예. 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올해는 지난해만큼의 기운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요 다른 수치들이 좀 나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삼성의 PBAB이 2023년에는 3할 1푼 8리로 8이었거든요. 예, 예. 그 사이에 이제 수비가 엄청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딘가 모르게 지난 시즌에는 운이 굉장히 잘 작용했던 시즌이 아닐까라는 불안한 시선이 요만큼 있다. 네. 굳이 따지자면. 그렇죠. 흐름이 좋았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해 빵빵 터진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그대로 잘해주고 지난해 분위기가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삼성이 이제 한국 시리즈를 노릴 수 있는 전력이라고 평가를 받는 건데 혹시 굳이 따져보자면 이런 식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게다가 올해는 사실은 타고 투자가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외국인 투수들, 새로운 투수들이 굉장히 좋아졌고 신인급 투수들도 좋아졌고 게다가 공에 대한 반발력도 지난해 초반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맞습니다. 예. 타고 투저가 조금 완화되는 시즌이라면 삼성이 지난 시즌 이기는 패턴들은 홈런 꽉꽉 쳐서 이기는 패턴이었는데 요 패턴이 잘 안 나왔을 때 젊은 타자들이 어떻게 한 점, 두 점을 만들어내는 야구를 할 수 있을까? 요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기자기한 야구. 예. 네. 초반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레이스 선수, 그렇죠. 예, 그리고 원태인 선수가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시즌 준비를 그렇죠. 못했는데 부상 때문에 네. 개막 초반 로테이션에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어떻게 풀어가는 게 처음에 스타트를 잘 끊는 게 그렇죠. 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안 기자님 보시기에는 저는 삼성이 조금 불안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다른 팀 LG, KT는 어떨까요? 네, 저는 일단 LG 얘기부터 할게요. LG는 사실은 공격의 팀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승할 때 보면 그러니까 기아와 함께 뭐 타력, OPS 수치를 보더라도 뭐 양강인데 공격력이 양강인데 이 점에서 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중간한 시즌보다는 LG는요. 저는 윷놀이판에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다. 빵 터지거나 아니면 위험하거나 그런 그런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시범 경기 통해서 보니까요. 네. LG가 그 좌타 베테랑 타자들이 주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그 젊은 우타자들을 실제 1군 전력으로 올리려고 그 애쓰는 벤치의 의도가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사실 LG가 좌타 핵심이다 보니까 예. 옛날에 KT에 있던 벤자민, 맞습니다. 키움에서 KT로 옮겨간 헤이슈스 이런 투수로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송찬희 선수 뭐 개막 라인업에 넣는다고 지금 이미 공개를 했고요. 네. 문정빈 선수 네. 그리고 2군에서 지금 몸 만들고 올라오고 있는 범바오, 김범수 선수 이런 선수들이 실제로 얼마나 해줄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타 쪽에서 어떻게 받쳐줄 것인가. 이게 이런 거에 LG 벤치에서는 이게 그 팀을 끌어가는 방향성을 만드는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 같아요. 우타를 키우는 게. 우승권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올해 외인 투수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완만 5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옆집 두산, 네. 코어빈, 잭로구 둘 다 자원이고요. 두산전이 둘이 다 들어올 때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롯데 데이비스, 네. 그리고 키움 로젠버그, NC 로건 선수까지 야. 있고요.
그리고 뭐 LG가 만날 외국인 투수가 몇 명입니까? 예. 17명. 17명이죠. 9개 구단 18 중에 키움은 1명이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원이 7명인데 네. 롯데 반지 선수 있고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KT 헤이스. 기움이 있을 때도 정말 LG 상대로 잘했는데. 뭐 개막전부터 롯데 반지 선수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송찬희 선수를 그 반지 잡는 카드로 이제 앞세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일 것 같고 이들 선수들이 생각만큼 올라와 주면은 LG 뎁스가 굉장히 강해지죠. 좋아지죠. 그리고 상대 투수에 따라서 낼 수 있는 뭐 카드도 늘어나고요. 그런데 만약에 네. 이들 선수들이 잘 못 올라올 경우에는 벤치 입장에선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들을 2023년에 밀어줘야 되나? 아니면은 예. 2023년 우승할 때도 보면 그때 신민재, 문보경, 문성주 이런 선수들이 확 크면서 팀 전체 랩스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 힘으로 우승을 갈 수 있었던 건데 올해는 그 역할을 송찬희, 문정빈, 김범석 이런 우타라인 쪽에서 좀 해줘야 맞습니다. 공격력에서 확 치고 간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벤치의 판단 그리고 운영 이런 게 굉장히 크게 보이는 시즌이 될 것 같아요. LG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마운드 쪽은 어때요? 마운드 쪽. 뭐 LG는 마운드는 뭐 불펜 얘기는 너무 수없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네. 뭐 장현식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 개막 초반에 어느 시점에 들어오겠죠. 예. 그런데 키는 네. 새 외국인 투수죠. 네. 요니 치리노스. 치리노스. 이 선수가 굉장히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용균 기자가 치리노스 이제 시범 경기 좀 등판도 네. 했죠. 네, 네. 그래서 은밀히 다른 구단 반응 취합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들통 안 나게 누가 얘기했는지 좀 조용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예. 치리노스 해보니까 어떻느냐.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원래 상대팀 얘기 잘 안 해주는데 예. 살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들어봤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쏘쏘. 쏘쏘. 쏘쏘라면은 그저 그렇다. 치리노스? 치리노스? 쏘쏘던데?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던지는 거 보니까 압도적인 느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저 정도면 해볼 만한 것 같다는 느낌을 타자들이 받았다더라. 네. 라는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염경엽 감독은 캠프에서 진짜 좋다고 그랬다. 네. 정말 그랬다. 그랬더니 그런가? 그러면서 그런 느낌은 크게 받지 않았다. 물론 시범 경기니까 이제 치리노스가 뭔가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 시범 경기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느낌은 상대팀들이 받지 못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치리노스 시범 경기 그 등판하는 걸 보면서는요, 생각보다는 이렇게 압도적이지 않네, 좀 장점이 안 보이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사실은 떠오른 이름이 자칫 9위가 올라오지 않으면은 2010년에 LG 그 외국인 투수 에드가 곤잘레스라는 선수 있었어요. 곤잘레스. 예, 덩치 크고 예, 굉장히 위협적인 공을 던질 거로 기대됐던. 싱커볼로라 네. 전형적인 땅포령 투수였고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뭐 캠프에서 제가 이제 인터뷰도 했었는데 그 시즌 15승을 해서 네. LG의 외국인 잔혹사를 끊겠다. 오. 공헌을 해서 제가 또 이제 대서특필을 했죠. 미디어 친화적이구나 하고요. 근데 땅볼형 투수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땅볼이 다 안타가 되세요. 3루간 빠지고 1, 2간 빠지고 센터로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15승 한다고 그랬는데 15번 등판은커녕 6패만 하고 맞아요. 퇴출됐어요. 근데 이 선수가 그 이전에 네. 그 미국 무대에서 던졌던 9위가 안 나왔어요. 구속 등등. 예, 그러니까 뭔가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중심에 맞으면서 땅볼이 강한 땅볼이 나옵니다. 예, 근데 치리노스 선수도 땅볼형 투수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런 그 좀 제 시각을 좀 담아가지고 LG 내부 관계자 걱정되지 않냐라고 그래서 물어본 거죠. 던져봤어요. 야구에 좀 정통한 관계자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돈월이 하더라고요. 돈월이. 예, 그러니까 자, 한쪽에선 쏘쏘 나왔고요. 한쪽에선 돈월이 나왔어요. LG에선 저한테 잘못 보고 있다. 이게 사실은 뭐 베테랑 기자지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리노스가 베네수엘라 출신인데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탄대요. 그런데 애리조나에서는 날씨가 따뜻했고 캠프에서 던질 때만 해도 이미 156km까지 맞아요. 나왔대요. 염경엽 감독이 역대 최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염경엽 감독이 인상을 받은 거고 아마 4월 이후로 이제
흘러가면은 네. 점점 좋아질 것이다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6년 통산 볼넷 비율이 9이닝당 2.5개예요. 2.5개면 메이저리그에서 2.5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춰 잡는 피칭인데 9이면 올라오면 쉽게 긴 이닝을 끌고 갈 수 있는 스타일이죠. 단 이제 투구 폼이 좀 큰데 네. 이게 이제 어떨지 이제 주자가 나가고 등등 이제 한국의 야구가 좀 세밀하게 이제 괴롭힐 때가 있잖아요. 잔잔바리하고. 예, 네. 근데 아직까지 크게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은 조금 보여요. 근데 뭐 이제 좀 지켜봐야 되고 9위 면에서는 밖에서 보는 것만큼 걱정하지 말라는 게 LG 내부의 아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쪽에서는 쏘쏘, 예. 한쪽에서 돈월이 소소냐 나왔어요. 돈월이냐. 예. 사실 2010년 에드가 곤잘레스 때의 LG 내야진과 예. 지금의 내야진은 조금 또 달라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많이 같습니다. 다르죠. 예. 자, KT의 불안 요소는 없을까요? 사실 KT는 사실 다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 지난 그 FA 시즌에 네. 엄상백 심우준 선수가 어떻게 네. 보면 투타 핵인데 하나로 떠났잖아요. 그렇죠. 난자리가 커 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허경민 선수하고 장진혁 선수하고 등등해서 든자리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사실 시즌이에요. 오히려 좋아졌다. 예. 근데 보면은 그 엄상백 선수 빈자리는 소용준 선수가 이제 재활 마치고 돌아오는데 네. 뭐 채우고도 뭐 남을 그럴 것 같은 같아요. 네. 뭐 기대가 들고요. 네. 헤이스 선수 데려왔잖아요. 헤이스. 예. 벤자민보다 낫죠. 예, 어떻게 보면 리그 최고 그 좌완을, 자완이라고 네. 봐도 되는데 이 선수 검증된 좌완.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네. 유격수 김상수 선수, 예, 그리고 3루수 두산에서 이제 영입한 허경민 선수. 이 선수들이 뭐 야구 잘하기로 유명한 뭐 이름들인데 1990년생 베테랑으로 우리 나이로 이제 36. 그렇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뭐 몇 경기라면 모르겠는데 시즌 전체 144경기를 놓고 볼 때 요 자리의 뎁스가 어떻게 될지 젊은 선수가 좀 있기는 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장기전으로 볼 때 지금 보면 이제 KT도 고 선수가 빠졌을 때 그 뒤에 백업이 누구냐에 대한 예. 그 명확하게 떠오르는 이름은 사실 잘 없잖아요. 예,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KT에서 누구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뚜껑 열어봐야 되고 이제 전력으로 어느 정도 올라올지는 뭐 KT의 좀 변수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올해 뭐 이용규 기자도 좀 아까 좀 언급을 했지만 지난해는 엄청나게 타고 투저 흐름이 이어졌는데 올해는 예상과 달라졌죠. 꺾일 것 같죠. 좀 그리고 것 같다. 뭐 투고 타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타중 되든가 거의 이제 뭐 좀 조정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야구에서 일어나는 그 한 점의 가치 이제 커지잖아요. 지난해보다 이제 저득점 예. 환경이 만들어지고. 예, 근데 KT가 기동력이 너무너무 약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만 해도 맞아요. 팀 도루수가 61개, 61개로 뭐 그냥 단연 꼴찌였어요. 그리고 올해 뭐 장진혁 선수가 합류를 했지만 네. 뭐 글쎄요 아주 큰 보탬은 아니니까 일단 뭐 어느 정도 이제 뛸 수 있는 선수가 가세한 건 맞지만요. 장진혁 선수 커리어상 도루가 아주 많지는 않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까? 이강철 감독이 사실은 그 가장 부러워했던 라인업이 LG 타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단독 도루도 가능하고 그렇죠. 등등, 예, 작전 네. 수행력이 좋고 그래서 이강철 감독이 뭐 뛰는 야구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고 만약에 일루 주자 놓고 타자들이 발이 느리니까 병살이 나올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치고 달리기를 가장 자주 거는 그 작전을 구사하는 감독이었잖아요. 실제로 또 그 감이 굉장히 좋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타이밍에 치고 달리기를 네. 잘 걸어요. 아주. 올해는 공인구 반발력이 아마 조금 조정될 것 같아요. 은밀하게. 허용 몸이 안에서. 은밀하게. 네. 네. 허용 몸이가 이만큼이면 지난해 좀 상단에 붙어 있었는데 맞습니다. 좀 예. 내리는 이런 움직임도 맞습니다. 있었던 것 같고요. ABS 존의 좀 변화도 있고 뭐 전반적인 신호들이 투수 쪽에 좀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고 네. 신인 투수들도 엄청 좋아요. 좋은 자원들이 좋아요. 많이 들어왔고 네네네. 그래서 뭔가 삼성과 함께 가장 야구 흐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팀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KT 변수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KT 타선이 기동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어떤 타선의 구성도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발 빠르고 출루율 높은 선수를 상위 타선에 놓고 이 선수가 출루해서 움직이면서 뭐 한 방으로 점수를 내는 게 아니라 아예 강백호 로하스를 맨 앞에 붙여서 파워로 승부를 하는 야구를 타선도 그렇게 짜잖아요. 네. 그런 점이 이제 기동력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 보이고 이 두 선수가 얼마나 좋은 활약을 해주느냐 이렇게 기선을 제압하면서 리드를 한 경기를 마운드 힘으로 어떻게 버티느냐 이런 경기 흐름이 잘 만들어져야 KT가 원하는 대로 방향에 끌려갈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KT가 지난해에도
수비가 안정적인 팀은 아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수비 효율이 좀 떨어지는 수비 효율 실제로 쉽게 보던 적에 8위 팀이었고 요런 점인데 내야가 지금 구상으로 하면 1루수 문상철, 2루수 천성우, 김상수, 허경민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주 포지션으로 하자면 뭐 김상수가 유격수 이제 2루수 갔다가 유격수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허경민 3루를 말고는 나머지는 아직까지 조금 불안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요런 해석들이 이제 주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성격들, 그런 이제 빈틈들이 어떻게 다른 장점으로 메워지면서 갈 수 있느냐가 KT의 장점. 만약에 요 빈틈들이 자꾸 도드라지기 시작하면 조금 삐거덕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LG, KT 불안 요소 살펴봤는데 한화, 두산이 올라오고 이 중에 한 팀이 자칫하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 가운데 그러면 이 6개 말고 나머지 4팀 중에 올라올 수 있는 팀은 없을까? 진짜 다크호스는 없을까? 이런 분석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저희가 좀 한화, 두산을 좀 두드러지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뭐 소수 의견이지만 네. 가능성이 있는 팀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야구는 네. 모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거 뭐 윤희상 의원이 뭐 두산을 주목하기도 했지만 네. 그 롯데와 SSG가 뭐 상위권까지는 아니지만 5위 싸움을 할 수 있는 좀 요소가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LG 관계자 중 한 명은 네. LG 그 타격 코치이자 수석 코치 출신인 네. 이호준 NC 감독이죠. 네. 네, 이호준 감독이 이끄는 NC를 시범 경기에서 직접 만나보니 이게 좀 터질 수 있는 잠재 요소가 꽤 있어 보인다. 그래서 NC도 중위권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좀 그 여러 가지 뭔가 특색, 그러니까 요소가 보인다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좀 뭔가 여러 팬들이 지켜볼 만한 시즌 같아요. 예. 저도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예. 시범 경기 기록만으로 보면 말씀드렸지만 롯데가 평자 예. 1위 했잖아요. 그렇죠. 실책이 좀 있긴 했지만 이 부분들이 자신감으로 이어지면서 시즌이 굴러간다면 롯데도 해볼 만한 시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SSG가 변화 포인트가 보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화가 이번 시범 경기에서 9인당 몰래 1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2등이 SSG예요. 2.91개를 줬거든요. 시범 경기 때. 물론 네. 경기 수가 좀 적기는 한데 요거 한화가 지난해 4등 하다가 1등 한 거랑 SSG는 지난해 9인당 몰래 압도적인 꼴찌였거든요. 볼넷을 진짜 많이 줬어요. 이게 4.47개였는데 SSG 투수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쓰다 보니까 삼진을 잡거나 그러니까 정타를 맞지 않기 위한 투구를 하다 보니 삼진이 많고 볼넷도 함께 많은 스타일의 투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겨울 지나면서 보다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볼넷을 줄이는 게 목표였고 그게 일단 시범 경기에서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지금 SSG가 코칭 스태프 변화 중에 손시현 2군 감독을 이제 1군 수비 코치로 끌어올렸거든요. 손시현 수비 코치가 만들어내는 SSG의 수비 변화 요거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요거 좀 주목해 볼 대상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22일 토요일이면 개막을 할 텐데 날씨 그때쯤 조금 따뜻해지겠죠? 야, 좀 나아지겠죠. 이제 네. 뭐 슬슬 풀린다고 합니다. 너무 추웠어요 주초부터. 예. 그런데 개막이 대진이 재밌게 만들어졌어요. 예. 대진이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마치 뭐 영화로 비유를 하자면은 네. 봉준호 감독이 뭐 서사를 갖고 짜놓은 그 구성 같아요. 네. 일단 뭐 수원에서는 뭐 FA 이슈가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랑 네. KT가 맞붙어요. 그러니까 뭐 핵심을 그냥 뭉텅이로 네, 빼간. 심우준 선수가 하나 유니폼을 입고 나오고 음. 뭐 KT에서는 이제 어쨌든 뭐 헤이스를 내세워서 아마 하나를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크겠죠. 네. 네, 그리고 하나 선발은 폰세. 그리고 약간 리벤지 냄새 나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최고 자완과 최고 우완의 대결일 수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대구에서는 삼성 키움이 만나는데 여기도 좀 이슈가 여기도 있죠. 예, 네. 뭐 뭔가 사연이 있어요. 예. 삼성 선발로는 이제 키움 출신 후라도가 올라와요. 후라도. 예. 키움 2번 타자로 아마 카데나스에서 카디네스로 개명한 외국인 타자 나오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명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네, 이 선수도 이제 삼성에서 나올 때 뭐 굉장히 뉴스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태업이다, 뭐 꾀병이다. 근데 시병 경기 때 보니까 뭐 정확도, 펀치력 다 좋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가 삼성에서 영입할 때도 평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예, 데려오기 어려운 자원을 과 계약을 했다는 게 평가였는데 진짜 뭐 잘 검진상 그냥 잘 확인되지 않는 부상 때문에 아프니까. 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좀 불편하게 헤어졌는데 어쨌든 개막전에 대구구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사연인 만남 수원과 대구 모두 약간 리벤지 매치 느낌이 네, 선수 맞습니다. 이동과 관련해서 네. 원소속 팀을 상대로 뭔가 승부를 펼치는 이런 느낌이 나는데 맞습니다. LG와 롯데도 개막전에서 만나요. LG 롯데는 이 두 팀은 뭐, 네. 저희 많이 부르잖아요. 클라시코, 네, 그러니까 모모 라시코. 네. 그래서 뭐 그냥 다른 의미 부여를 안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또 팬층이 두터운 팀이고요. 근데 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롯데 자완 반즈 그리고 송찬희 선수. 예. 오른손 타자. 예, 그러니까 어떤 그 결과를 낼지 뭐 아주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치리노스 선수 아마 일선발로 나올 것 같은데 날 좀 풀렸으니까 네. LG의 도너리 셔럭 이게 맞을지 한번 봐야 될것 소소냐 같습니다. 도놀이냐.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뭐 저기죠? 그 NC는 누굴 만나죠? 디펜딩 챔피언 기아를 만납니다. 네. 기아는 저는 궁금한 게 네. 시범 경기 때 이범호 감독 한번 봤어요. 잠실 경기할 때. 근데 그 김도영 선수 3번 했을까 2번 했을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화려한 라인업을 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대량 득점도 중요하지만 결국 승부는 한 점을 경기 중후반에 낼 수 있을 때 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 갈리는데 그렇죠. 요 가장 그런 그 효과적인 효율적인 타순이 어떨까 이걸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근데 김도영 선수가 자리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도영 선수도 그날 만나봤습니다. 네네. 예, 근데 김도영 선수는 좀 흥미로운 게 네. 지난해 40을 아깝게 못했죠. 홈런 2개 모자랐죠. 예, 그래서 그 38개 홈런 치고 네. 드루는 40개 했잖아요. 스탑 시켰죠, 예, 40개에서. 홈런을 더 치겠다고 좀 각오를 드러낼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그거잖아요. 네. 40 10월에 할래요? 9월에 할래요? 네. 아니면 8월에 할래요?를 네. 물어보고 싶은데. 김도영 선수가 더 적극적으로 뛰는 야구를 하겠다는 그 뜻을 나타내더라고요. 더 뛴다. 예, 이게 도루도 도루지만 뭔가 한 베이스 더 가는 그 재치와 속도감, 네. 홈에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득점을 많이 하겠다 이런 뭐 각오를 밝혔습니다. 예. 김도영 선수 역시 야구 보는 눈이 달라요. 예. 사실 그 정도 되면 홈런과 타점 이런 쪽에 관심이 아직도 한데 사실 득점이 중요하죠. 예, 게다가 맞습니다. 자기 발로 득점을 더 만들어낼 예. 가능성을 높인다면 예. 팀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확실히 김도영 선수는 좀 남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윷놀이판에서 뭐 도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이렇게 걸류수로 히트 가야죠. 하나에 거울 막 세 자리 가고 엎고 가고 막. 예, 그걸 발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예. 아이고, 마이크를 건드리는 게 노래를 할 기세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호준 NC 감독은 상대 팀 게다가 약간 이호준도 약간 또 예. 광주고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죠. 데뷔전이잖아요. 이호준 그렇죠. 감독 아마 멋있는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애를 쓰겠죠. 뭔가 그리고 이호준 감독이 시범 경기 꼴찌 개의치 않는다. 정규 시즌 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약간 표정의 변화는 보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호준 감독이 잘할 거라는 시각이 많은데 네. 개막전에 어떤 움직임 보일지 카메라에 잡히는 모습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은 이제 문학 경기죠. 네. 이제 두산 그 외국인 투수 콜어빈 네. 그리고 아마 잭로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투로 예, 근데- 어빈 쪽으로 붙여서 근데 그 뭐 어빈 로그 모두 지금 외국인 투수 중에 굉장히 주목받는 이름들인데 네. 그 상대가 그 SG의 그 강한 최정우 선수도 있고 우타. 문학이 또 타자 친화구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뭐 보면은 관전 포인트가 됐고 같습니다. 잠실을 홈으로 쓰는 두 투수인데 첫 등판은 예. 리그에서 가장 타자 친화적인 예, 문학구장에서 담장이 왜 그러냐 그럴 수도 있어요. 흥미진진한 매치업이 만들어질 것 같고 네. 야, 어떻게 5개 매치업이 다 이렇게 사연 있는 스토리로 예, 만들어지는지 맞습니다. 예. 제가 인터넷에서 그거 봤어요. 문학 두산 그 SSG 매치업이 이응 시옷 이응 더비다. 아, 이승엽, 이승용. 자, 굳이 상기시키고 싶지 않지만 지난해 마지막 경기 두 팀의 마지막 경기 끝나고 예. 칭찬받지 못한 두 감독입니다. 네, 그 그러네요. 두 감독이 새로운 개막전에서 운명의 승부를 펼친다는 거. 지난 맞죠? 그 엔딩. 네, 엔딩에서, 마지막 경기. 예, 시즌 와신 마지막 상담할 경기에서. 만한 경기를 남겼죠. 네, 그런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문학 경기도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스포츠 경향이 만드는 예. 야구 유튜브 채널 예. 최강 볼펜 개막전 앞두고 시즌 전망에 대한 약간 독특한 시선 여기저기 취재하고 통화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개막 이후에도 열심히 야구장 한 번 더 나가서 더 재밌는 얘기 듣고
흥미진진한 분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저희도 시즌 개막 맞아가지고 네. 예, 좀 자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